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다시 기초간호학 개요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실까요? 배란을 알 수 있는 부인과적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질내의 pH가 저하된다. 2번 경관 점도가 증가한다. 3번 기초체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4번 현미경상 질분비물이 양치식물 모양을 보인다. 그리고 5번은 경관 점액량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난소 표면에 있는 원시 난포라고 하는 것이 뇌하수체 전엽에 성선 자극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난자하고 난포액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성숙된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배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란은 난포에서 분비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 상승 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이때 현상의 이때 우리 몸의 기초체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배란기 때는 보통 경관의 점성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양도 풍부하고 점액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초기의 난포기에는 보통 6mm 되고, 그 다음 배란기 때는 12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황체기에는 보통 3cm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양치식물의 모양인 질분비물의 결정체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란이 된 후에는 황체라고 해서 황색의 부분이 생겨서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요. 되어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증식된 자궁 내막에 수정란이 착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황체는 더 커져 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을 왕성하게 돼서 이때 배란을 억제시키는 임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만든 것은 질내의 pH가 저하되는 게 아니고 pH가 상승되고요. 그 다음에 경역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초체온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요. 이거 맞죠? 4번. 그리고 경관 점액량이 아까 맑고 깨끗한 점액이 풍부해지고 묽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약물의 보관과 투약을 위해서 BCG 백신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도에서 5도의 냉함소에 보관한다. 2번 직사광선 노출을 시켜 보관한다. 액체 백신은 4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보관하는 동안 앰플을 자주 흔들어 준다. 그리고 건조 BCG는 희석 후에 3일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우리 냉함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거 백신 이외에도 그 다음에 혈청이라든지 알부민, 간장 추출물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차광된 용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건조 상태로 우리가 백신을 하게 되면은 보통 2 내지 5도씨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실온에 정도에 놔두게 되면은 1개월간 생균수가 50% 감소하고, 역과는 검소하지만 역과는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도에서 5도씨가 답이 되고요. 네. 3번 보시겠습니다. 발열과 함께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되어 점차 사지로 번지는 특성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 오른 것은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두, 4번 수족구, 5번 성홍열. 이 5가지 모두 옮기는 것들이 우리 비말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역에서는 코플릭 반점이 혀에 나고, 그 다음 수족구 같은 거는 손발의 발진인데 손 씻기 같은 거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성홍열 같은 경우는 비말이지만 딕 테스트, 그죠? 딕 테스트를 해서 면역 검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붉은색이면 양성이고 변화가 나타나자면 음성,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딕 테스트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전국에는 발열이라든지 식욕 감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체감 몸통에서 나타났다가 급속히 얼굴이나 하지까지 미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발진이 구강이나 질이나 요도 점막까지 침범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보통 발진이 수포로 했다가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혼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풀은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지면 가피를 만들고 반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몸통에서 맨 처음 체간에서 몸통에서 나타나는 것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성공률 딕테스트가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하는 거 딕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디프테리아 같은 거 식 테스트라고 하죠. 네, 시크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메두금 바스만 테스트, VDR에 있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보시겠습니다. 분만 2시간이 지난 산모가 회복실에서 심한 복통도 없이 패드에 피로 흥건히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더물 수건을 데워준다. 2번 패드를 넣어준다. 3번 절석이를 취해준다. 4번 일어나 걸어다니게 한다. 양손으로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해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산후출혈이나 에 대한 처치라든지 간호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산모의 출혈량을 기록하고요. 활력증을 가장 먼저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출혈의 오로의 색이라든지 양이나 냄새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궁 저부에 더물이 아니라 얼음물 주머니, 혈관 수축을 위해서 얼음물 주머니를 대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음부 주위에 열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봉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절대 안정인과 그 다음에 처방에 따라서 자궁 수축제를 주사라든지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발성 산후출혈 같은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배출된 태반이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소파 수술로 인한 잔류 태반의 조직이 대대로 제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산후출혈 시에 가장 먼저 채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단 하지를 올려주는 거, 트렌델린 버그 포지션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손으로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해준다. 이게 맞겠네요. 네. 우리 5번 보시겠습니다. 임신 7개월째의 임신부 김씨는 후반기에 심한 허리 고통을 호소할 때 허리 요통의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요추만곡, 2번 하지 부종, 3번 체위성 저혈압, 4번 자궁의 압박, 5번 장내 세균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추만곡 때문에 되죠. 네, 그래서 임신 후에 요통이 있는데 보통 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궁이 커지고 그리고 척추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돼서 그게 요추만곡인데 이걸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서 골반을 받쳐주는 인대가 이완되어서 하복부의 중량이 가해지면서 요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을 보다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을 신도록 해서 허리가 더 휘어지지 않게 하고 복부 근육이 약간 약할 경우에는 복대를 착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산모보다 경산모에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이전에 분만으로 인해서 하복부의 근육이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중간에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에 올려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골반 흔들기, 고양이 운동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찜질, 등 마사지 같은 걸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의식적으로 이완요법을 사용한다든지 휴식이나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추만곡이 되겠네요. 네. 6번 보시겠습니다. 산후 3일에 산모의 체온이 39.5도로 상승하였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산후출혈, 그 다음에 2번 탈수, 3번 산후감염, 4번 쇼크, 그 다음 5번 산후계의 정상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산후감염이죠. 답은 산후감염인데 산후감염의 정의를 보시면 산도 내에 있는 모든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때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고 분만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감염인데 그 감염이 생식기라든지 비뇨기, 유방감염이 있습니다. 이거 분만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감염으로는 생식기라든지 비뇨기, 유방감염이 있고 보통 이것은 분만 후 3일이 지난 산모의 혈압이 120에 80에 보통 호흡이 분당은 20회 정도로 괜찮고요. 맥박도 괜찮은데 맥박 분당 70회 8회
그 다음에 체온이 38.2도씨인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출산 3일 후에 38도 이상이 계속되는 고열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후 감염이 나고요.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빈혈이라든지 영양 결핍 또는 산전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비만이나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양수 파열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적 요인이 되고, 분만적 요인에는 파수의 분만의 지연이라든지 육모 양막염, 그 다음에 빈번한 질 내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수술적 요인에는 제왕절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신마취 또는 응급수술이나 수술 조작 시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출혈이나 회음절개, 열상 등 이렇게 일반적 요인과 분만적 요인, 그 다음에 수술적 요인으로도 산후감염 관련 요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게 산후감염이고요. 증상으로 보면. 그리고 보통 산후기의 정상 반응은 어때? 산후통이 있고요. 근육통, 해음절개 부위의 동통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방동통 같은 거 있고, 유도균열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후출혈 원인은 보통 다산부나 다태, 임신, 그 다음에 거대아, 양수, 과다증, 난산, 전치태반, 그 외에도 되게 많죠. 예, 그런 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에 성장 호르몬은 과잉 분비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번 당뇨병, 2번 거인증, 3번 외소증, 4번 유봉증, 그 다음에 5번 말단 비대증인데, 보통 우리가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것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성장 호르몬이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뼈의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하는, 인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영향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거인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비가 부족되면 난쟁이증, 그 다음에 한편 연골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성인에게 연골접합이 일어나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 말단 비대증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말단 비대,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다. 네. 유봉증 같은 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알 수 있고요. 8번 보시겠습니다. 수혈 시 다른 간호조무사와 함께 이중으로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팩에 붙여진 혈액형을 확인한 후에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피부색, 2번 소변량, 3번 금식 확인, 4번 활력 증후, 5번 산소 포화도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활력 증후죠. 네, 하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수혈 시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시작 전과 후에 활력 증후를 측정해야 되고요. 보통 수혈은 50cc의 생리식염수로 시작을 하고 혈액 주입 전에 혈관에 정확히 주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cc의 생리식염수로 달고요. 그 다음 수혈 세트에 여과막이 있는지, 우리 필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여과막의 역할은 혈전을 초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챔버에서의 그 필터는. 그 다음에 혈액병은 환자의 심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둬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력을 이용해서 주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혈액에 들어가고 있는 그 수액에는 그쪽에 아니 그 세트에는 약물 주입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처음 15분 동안 우리가 분당 20드랍으로 하고 지켜보다가 보통 분당 42드랍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요. 대개의 부작용은 보통 한 50에서 100cc 정도 우리가 혈액에 주입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활력 증상은 보통 1시간마다 측정하고, 그리고 혈액 한 병이 한 파인트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세트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수혈이 그 안에 있는 챔버에 있는 그 필터의 역학기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활력 증후라고 보시면 돼요. 9번 보시겠습니다. 머리 손상을 받아 잠재적으로 뇌 출혈에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흥광천재를 실시한다. 2번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2번 두개 내압을 상승시킨다. 4번 머리를 낮추어 준다. 5번 머리를 자주 움직여 준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머리 손상이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뇌압이 있는 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간호들이 알아야 되는 간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상자를 일단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머리 손상 기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혈과 쇼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 파악해야 되는데 의식 수준이라든지 반응 수준, 동공반사 같은 걸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안정시켜내는 건 이유는 뇌압을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머리를 상승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뇌압을 하강하게 되면 뇌압이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반자위 같은 걸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과적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가 의식 수준 같은 거, 그 외에 의식 수준, 아니면은 반응 수준 같은 거 우리가 반응 수준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두 개 나오면 이거는 뇌압을 낮춰야 되고요. 우리 뇌압의 정상 수준은 10에서 20mm Hg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압은 12에서 20이죠.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는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ABR 하라고 했습니다. ABR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언급에 대한 뇌압을 높을 경우 우리 뭐 두개술 같은 개도술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임산부에게 산정 관리할 때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임신 초기에, 우리 임신 초기에 하는 것은 체중하고 혈압, 그 다음에 소변검사가 있죠. 소변검사,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는 뭐냐면은 1번 모체의 영양 상태를 파악한다. 2번 태아의 발육 상태, 3번 모체의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한다. 4번 모체의 정맥류 예방, 그 다음에 5번 양수의 양을 측정한다. 여기에서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할 수 위해서 우리가 산정 관리할 때 체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소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후에 방광세척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생리식염수, 하트만 용액, 멸균증 유수, 5% 포도당 용액, 5번 과산화수소인데, 우리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선 수술 방광세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트루웨이 카데타입니다. 트루웨이 카데타, 캐트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방광에 들어가서 우리가 번론을 해주고, 하나는 여기에 베개 해서요. 하나는 아이브가 아니라 여기다가 세척액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을 우리가 전립선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내시경 같은 것이 방광 내시경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전립선 주위를, 요도 부위를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세척을 함으로써 그 출혈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요도가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세척을 한 2, 3일 정도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핑크색이 됐다가 점점 맑은 색으로, 생리식염수 맑은 색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리식염수로 해줘야 되고요. 전립선 절제술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해줄 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유 해야 됩니다. 아이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2, 3일간 지속적으로 방광세척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왜냐면은 세척으로 인해서 수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2000에서 3000cc 정도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방광 내 혈액 응고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치골 상부의 온찜질을 자욕이라든지 24시간 침상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기 이상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절제 수술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직장 체온을 한다든지 관장혈을 한다든지 튜브 삽입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궁 경관이 ECM 개대되고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 진통을 하는 임신부에 대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궁 수축 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2번 회음 절개술을 실시한다. 3번 산모에게 태아 신음이 아니죠. 심음을 듣게 한다. 듣도록 해준다. 4번
산모에게 체위를 절석이로 취해준다. 5번 절대 안정을 취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답은 우리 분만 일기죠. 이때 분만 일기이고 보통 인부의 체위는 치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호흡법 같은 거, 뭐 라마즈 호흡 같은 그런 거 있잖아. 활동기에 사용될 호흡법 같은 거 해주고요. 진통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자궁 수축할 때 산모에게 용기를 주도록, 예,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모에게 태아 심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축과 수축 사이에 휴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13번 보시겠습니다. 훈침 후 환자가 현온감을 호소할 때 조치로 옳은 것은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인중이나 중충혈을 눌러준다. 3번 공기유통이 잘 되는 곳에 서 있도록 한다. 침을 계속 놓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침 부위에 더움을 마사지를 해준다 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은 훈침을 하고 나서는 즉시 침을 빼주고요. 가벼운 환자는 따뜻한 끓인 물을 먹이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런 혈흔감 같은 거 했어요. 심한 환자 같은 건 인중이나 중충에 혈을 넣고 눌러주고 역시 백회혈을 숙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인중이나 중추를 눌러준다 라고 맞고요. 네. 이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끓인 물을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요. 오늘은, 우리 기초간호, 우리 13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이제, 곧 우리가, 공중이랑 보건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